원자력, 우라늄 이쪽은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리츠 중에서도 모기지리츠를 추천한 드린 이유는 지난 한 달 반 정도가 금리 이슈는 이제는 이걸 기준으로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은 시장에 조금 파동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제 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멀티플을 몇 배가 더 갈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시장은 뭐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방향성으로 볼 때 우상향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봐요. 적어도 미국 시장. 오늘 모신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참 강해요. 지금 네.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 조정 받을 만한데 안 나오고 계속 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제 체질이 워낙 굳건하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그 작년 초반에 저희가 유튜브 처음 출연을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도 비슷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희는 경기 침체 없다고 봤고요. 지금까지도 그 견해는 변함이 없고 실제 발표되는 데이터 수치들이 조금씩 감속되는 모습은 있지만 그게 페드가 원하는 적당한 감속, 그래서 물가가 잡히면서도 적당한 수준의 경제 체질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의 이 기세가 계속 갈 것이냐, 지금 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럴 만한 지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악재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특별한 악재는 안 보이고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 정고점을 넘을 거냐, 뭐 퍼가 몇 프로니까 몇 배니까 몇 배까지 과거 정고점을 못 넘는다. 이런 건 저희 하우스는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추이로만 보자 그러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울러 산타랠리가 있을 거냐? 그건 모르죠.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을 테지만, 근데 다만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 물가 추이를 보는 다른 지표가 있거든요. 이따 소개드리려고 차트는 준비했는데 그 지표가 조금 다시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말 내년 초 물가가 아직 잡혔다고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연준의 공식 입장은 뭐 하이 앤 롱거, 네. 하이어 for 롱거라고 네, 하이어 포 롱거. 네. 네. 계속해서 금리는 높고 그 고금리 상태가 좀 오래 지속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걸 공언을 하는 거죠, 계속. 자, 그렇다면 올 연말, 그리고 이제 연말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주식시장의 어떤 이슈, 화제는 무엇이 될까? 단연 물가가 될 것 같고요. 물가 아니면 딱히 어떤 신경 쓸 만한 악재 또는 잠재적인 뭐 전쟁도 이미 터졌는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스 인 돼버렸다고 보는 거니까 결국은 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스라엘 전쟁 뭔가 큰 트리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예, 그냥 사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벌써 휴전 얘기도 나오고. 예.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원화 환율도 좀 이제 강세를 좀 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현상들이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가 하락했다가 어제 시장 기준으로 물론 하루하루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는 유가 평균이라는 게 결국 75불에서 한 85불 배럴당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75불 근처 70대 들어왔다가 다시 조금 리바운드 하는 모습. 뭐 유가라는 게 결국 시장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 또는 어떤 헤지펀드의 수요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하겠지만 뭐 경제 체질 또는 경제 상황이 큰 영향력은 없다고 보고요. 그게 뭐 100불까지 가고 막 이래야 큰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70불대 유가가 왔다는 건 물가에는 물가 압력에는 조금 더 해소되는 느낌. 그리고 전쟁은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뭐 이미 프라이스인 됐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닌 거. 그래서 크나큰 어떤 경제 또는 시장 흐름에 큰 변수는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말에 우리 저 대표님은 어떤 주식들을 좀 좋게 보실지 궁금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단기 반등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와서 네. 불과 몇 주 전에 비하면은 다 비싸진 느낌이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네. 저희는 뭐 기회가 혹시 허락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포트폴리오 소개를
드리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출연해서 왜 그 메가 트렌드 뭐 정책 수혜 말씀드렸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작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참고로 그 포트폴리오가 연초 이후에 지금 한 33%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했다는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투자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원자력 테마입니다. 원자력이 YTD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ETF 기준으로 YTD로 지금 58%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이제 펀더멘털 서치하고 하는데 우라늄은 슈퍼사이클 초입에 진입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사이클 이런 표현들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뭐 차티스트나 보통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저희는 그 가격이나 또는 뭐 차트 가지고 접근을 하는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 좀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전 세계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뭐 역학 다이내믹스라든가 그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파 이후에 2018년도까지 전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아이고 아트했다가 2018년 기준으로 지금 다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원전 예산 다 삭감하고 그건 조금 뭐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세계적인 트렌드로는 그렇죠.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크게 보면 매크로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원자력, 우라늄 이쪽은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2달 10년물 금리 스파이크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흔들렸잖아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오르는 구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뭐 한 6개 ETF 중에 우라늄을 포함한 1개 종목, 한 2개 종목 정도가 기염을 토해주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크게 비트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후에 중장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단연 추천드릴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가 우라늄 테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라늄,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 쪽에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활용한 그 기업들의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그 ETF는 그렇게 올랐는지 몰라도 우리 뭐 한국의 뭐 대표적인 그 원자력주들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근데 저희는 참고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국내 포지션을 전혀 갖고 하고 있지 않고요. 해외 투자만 전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투자 비중이 한 60-70% 전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을 주로 보는데 해외 시장 쪽에서는 우라늄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이 원자재 플러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기업들. 그 기업들이죠 결국 원자력을 제작하는, 그렇죠. 네, 건설하는, 예, 제조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보는 주식이라면 또 안 좋게 보는 주식이야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겠네. 그거 말고는 또 없을까요? 원자력 쪽 말고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페이지에 2가지를 가져왔거든요. 네. 이제 원자력 ETF와 두 번째 저기는 리츠 중에서도 모기지 리츠를 단연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리츠라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리츠의 강점 중에 하나를 제가 최근에 이제 PB 분들 설명하면서 드렸던 재밌는 표현 하나만 드리면 그 대표님 부동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츠도 미국 기준으로 한 15개의 서브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단연코 이따 설명드릴 모기지 리츠를 추천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모기지 리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리츠가 유망한 거는 금리 하락 구간에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 그래프가 과거 한 15년 동안에 모기지 리츠, S&P 500, GPR 전 세계 이제 부동산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250지표, 글로벌 채권, 글로벌 주식 지표를 비교했을 때 금리가 하락했던 구간에 심지어 주식시장도 아웃퍼폼할 정도로 상승 탄력이 좋은 분야가 리츠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약보합 정도로 막아주는 그런 이제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울러서 이제 리츠 설명을 먼저 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리츠도 이제 종류가 뭐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재 부동산도 많을 텐데 우리가 이를테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같은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 상업용 또는 상업용 펀드 내지는 투자자들이 교도소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리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츠가 투자의 우수성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 영화가 떠오르는데 지금 제목은 안 떠오르는데 진짜 거기 그 정치가들하고 그 사설 교도소
그 제작을 예. 실베스터 스텔론 나오는 그 왜 감옥에서 탈출한 아니 그거 그거 말고 아니었나? 다른 영화인데 예. 하여튼 뭐 그런 네. 그래서 뭐 거기는 범죄가 연루가 돼서 마약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돈 벌기 위해서 교도소 짓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영화는 참. 네, 그래서 네. 리츠는 굉장히 좋은 투자. 미국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이제 리츠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어서 좀 자세히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뭐 산업재 리츠 같은 데는 임대료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 그리고 공실률도 굉장히 낮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저희가 모기지 리츠를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배경 설명보다도 그 우측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편입하고 있는 모기지 리츠 ETF의 기준가를 갖고 온 겁니다. 2011년부터 운용을 시작했는데 이 파란색이 주가 그래프거든요. 근데 오렌지색 점선이 분기별로 배당을 해주는데 분기 배당이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냐를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뭐 최근에 금리가 오를 때 좀 빠지긴 했죠.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편입했던 ETF 기준으로 14% 빠졌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또 하나의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배당 나는 게 주가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점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당시에 한 20% 가까이도 배당 수익이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허수죠. 주가가 빠졌었으니까.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높을 때도 가장 낮은 배당 수익률이 6, 7% 이상이 될 정도로 배당이 굉장히 높고요. 지난 2011년도 이후에 평균 배당 수익률이 10에서 15%, 12% 사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도 굉장히 높고 참고로 저희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분기 배당이 나왔는데 13.5%가 나왔더라고요. 아, 분기 배당이. 네네. 그럼 연 배당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으로 한 거니까 아, 네, 연 평균이 한 10에서 12%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어쨌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모기지 리츠라는 게 상업용 모기지가 있고 주거용 모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용 모기지 시장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모기지 시장이 한 6, 70% 이상을 주거용 모기지가 차지를 하거든요. 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ETF도 주거용 모기지 비중이 한 4, 50% 정도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모기지는 페니메나 프레디맥 정부 운영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수백만 수천 건들을 트렌치로 묶어서 증권화라는 과정에서 신용 보강을 해주고 보증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더없이 좋은 투자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기지 리츠 중에서도 모기지 리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사실 뭐 이번 그 10년물 금리 뭐 파동이라고 표현하면 좀 네. 그렇지만 지난 한 달 반 정도가 금리 이슈는 이제는 끝났다. 이걸 기준으로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금리 슈퍼는 아니지만 그 인상 사이클도 이걸로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의 유수의 기관들도 마찬가지 정부 기관들에서도 내년 1, 2, 3, 4분기로 갈수록 특히 모기지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8.07 찍고 7.7%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년은 4분기까지 크게 보는 데는 6.2% 정도까지로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정부 기관들이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bp, 160bp 빠지는 거잖아요. 그때 한 30% 정도 주가가 탄성을 과거에 보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없이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해서 요새 고객님들이나 저희 상품을 팔아주시는 증권사 PB분들께 모기지 리츠를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긴 모기지 요즘 계속해서 코어가 불안하다. 네. 거기에는 그 모기지 이 렌트 가격이 네, 부동산 OER 가격이 가격이 주거비들. 그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위험 요소로 계속 부각이 됐던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이 모기지의 그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가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간접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티커가 어떻게 돼요? 저희 편입 종목이긴 한데 몰트라는 종목입니다. 아, 몰트. MORT라고 해서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한 6개 정도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금리 연계 상품이다 보니까. 네. 또 지금 그 물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좀 잘 안 잡힐 끈적끈적하다라는 표현을 스티키하다는 썼으니까 표현을 하죠.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그래도 안심하고 투자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크게 볼 때는 물가는 하향 안정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그 페드가 연 목표 물가 상승률이 코어 PC 물가 기준으로 2%잖아요. 근데 저희 하우스뷰는 향후에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에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좀 디스럽션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파국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 어떤 뭐 패권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지금 2018년도 이후에 트럼프 정부 이후 때 마이크 펜스가 10월 달인가요? 2018년 그 허튼 연구소 가서 중국과의 제2의 냉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리쇼어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말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다 데리고 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플러스 측면에서는 뭐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앞으로도 안정적일 겁니다. 이 추세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마이너스 측면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시장으로 갔던 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세미나 때문에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평균 임금 연봉 대비해서 미국의 평균 노동자 연봉이 딱 3배, 3.5배라고 하더라고요. 아, 세네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엔솔 다 미국 가서 공장 때려짓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실업률 측면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생산 비용 단가 자체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물가, 그러니까 고물가라고 하면 뭐 엄청 높은 물가는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물가나 금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만 또 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이따가도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쭉 놓고 보면 뭐 미국 경제는 적어도 미국 경제는 견조함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스티키한 물가 흐름이 있더라도 경제 전반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12월 2023년도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산타랠리 뭐 얘기가 나올 네. 정도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너무 또 긍정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 물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마 이 차트는 여러분께서 보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를 갖고 온 게 이게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2002년도인가 작년 초반부터 새롭게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뭐 배경 설명은 다 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CPI나 PCE 이런 것들은 한 달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정부기관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원먼스 딜레이된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한 2달 전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뭐 코인베이스의 CTO였던 발라지 스리니바사님 같은 그분이 2년 전에 그 웹3 개발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인 이 물가 지표를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걸 니들이 개발을 해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이번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최근에 이 물가 언급을 할 때 트루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표 중에 실시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게 데일리 발표를 하니까 어제 제가 캡션을 떠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중반이었다가 지금 좀 3%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지난 10월 CPI 발표할 때 뭐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저희가 세미나나 자체 유튜브에 물가는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 중반까지 쑥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다시 3%대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물가가 안정화됐고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또 금리 올리지 않을까 이런 갑론을박이 많겠지만 저는 금리 아까 언급드렸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를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물가가 들쭉날쭉하잖아요. 또 먼서먼스 보면 뭐 유가 때문에도 뜨고 또 떨어졌다가 이런 어떤 작은 시장에 조금 파동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제 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면 그 뭐 이어지는 24년도, 네. 24년도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마침 제가 2주 전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 똑같은 받아서 같은 말씀을 좀 드리면 5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저는 3가지를 꼽았어요. 내년 시장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 없다,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부터 뭐 몇 포인트 더 올라갈 거냐, 뭐 멀티플을 몇 배가 더 갈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시장은 뭐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방향성으로 볼 때 우상향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봐요. 적어도 미국 시장은.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5페이지에서 차트 하나만 갖고 왔는데 네. 2021년도에 12월 11일인가요? 인프라법 통과했죠. 그리고 실행법격으로 통과된 게 그 다음 작년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이었습니다. 이 세 개 주요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요 3법이 당초에 그 수립됐던 예산 규모가 2.7조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어떤 법 예산을 딱 책정을 해놓으면 관계 부처
뭐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요. 뭐 이 정도면 되겠니? 더 필요한 건 좀 올려봐. 이래서 증액된 게 2.7조 달러에서 4.2조 달러까지 증액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사실 그 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국채 발행 물량 늘어나고 그게 또 그 10년물 금리가 스파이크했던 뭐 일종의 원인이 되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나 또 시장의 밑을 좀 떠받쳐주는 아주 그 중장기적인 굵직한 재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차트에는 제가 앞 차트에서 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2페이지를 잠깐 먼저 갈게요. 네. 기본적으로 올 초, 작년 연말 올 초에 시장을 비교적 좀 잘 본다는 뭐 저희는 BCA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하우스들 자료를 주로 보는데 그런 몇 개 하우스들이 정확하게 전망을 한 게 2023년 1, 4분기, 2, 4분기는 EPS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그런데 3,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하는데 EPS 성장률 연으로 7, 8%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지난주에 거의 90% 넘는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 마쳤잖아요. 한경글로벌에서 아침에 수치 말씀해 주시던데 평균 한 5% 올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5냐 7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 4분기까지 1, 4분기, 2, 4분기 EPS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3,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는. 그런데 지금 이 페이지 우측 상단과 하단을 보는 게 YOY 연간 업종별로 이익 성장과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익 성장이 9월 30일 전망했던 게 오렌지색이고 최근 11월 초 기준입니다. 투데이라고 쓰긴 했는데 군청색이 최근 이익 성장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연계해서 최근의 데이터들은 내년에도 기업들의 이익 성장, EPS 성장률이 플러스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컨센서스고요. 근데 저는 그 컨센서스를 믿고 있죠. 적어도 미국 시장의 컨센서스는 믿을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재정 지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기업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 하반기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좀 재밌는 그래프라서 사실 저는 이런 설명을 조금 지향을 하려고 해요. 과거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다. 그런데 이 좀 재밌는 그래프더라고요.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대선 기점으로 해서 대선 직전 1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고요. 오렌지색이 대선 직후 1년 주가 수익률입니다. 대선 직후는 들쭉날쭉하지만 평균 주가 수익률이 대선 직후가 높긴 해요. 1960년대부터 대선이 있은 그 이후에 1년 동안 9.3% 평균 올랐고 주가 지수가 대선 직전 1년은 8.4%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대선 직전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2008년도 금융위기만 빼고 그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있으면 경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힘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요약드리면 어마어마한 재정 집행 예정도 있고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컨센서스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대선이 있고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그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의 주식 시장 또는 가장 중요한 또 주식 시장이 반영하는 게 실물 경제라고 본다면 실물 경제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는 거.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식 시장은 적어도 우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